네, 이번 에피소드는 위보드 후원을 받아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은준이 이 브랜드 아세요? 네. 이거 위보드 아세요? 네. 다 알구나 이거를. 네. 어떻게 다 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러게요. 용기를 나무를 섞은 재질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소나무 수출액을 써서 되게 상쾌하고 청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너무 건조했나? 아니요, 너무 좋아요. 정말 예, 향도 좋더라고요. 아, 맡아보셨어요? 네. 쏘세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박은주님을 모셨고요. 은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처음에 팟캐스트 얘기를 조금 하려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채시 시작했을 때 이제 거기 검색을 해봤는데 딱 처음에 네. 그 뜨는 팟캐가 채식을 부탁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막 시작을 해볼까 약간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여가지고 아, 나한테 연락하지. 진짜. 연락했으면 뭐 어떻게 해주셨을 거예요? 연락했으면 장비 다 사주고? 장비 사주고 일단. 진짜로? 네, 진짜로. 저도 30만 원 투자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없는 거는 시간이거든요. 아. 시간하고 공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미 장비빨 지금 세우고 있는데. 네, 맞아. 그러셨구나.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편집이라도 도와줬지. 아, 밤에 애기 재우고 막. 확실히 누구랑 같이 할 수 있었으면은 좋았을까 생각을 하는 동시에 혼자 하면서 또 약간 혼자만의 매력이 맨땅에 있죠. 헤딩하면서 배우는 것도 배우는 있긴 건 있어요. 많이 있죠. 예. 네, 다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드는. 그렇죠. 그건 생업을 있는데.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음. 어쨌든 현실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은주님을 알게 된 경로는 마리였죠. 네. 마리가 소개를 해줬고, 네네. 오늘 지금 채식 선택권이라는 단어를 쓰시나요? 네. 뭐라고 해야 돼요? 채식 선택권. 채식 선택권? 네. 그거 관련해서 열심히 은주님의 자리에서 활동을 해주시고 네. 계시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연락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일단은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게 뚜렷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이를 가지셨고. 네. 근데 그럼 그 전까지는 네. 그냥 혼자서 채식을 하는 약간 그 정도로 하고 그 계신 거예요? 전까지는 제가 그 회사 다니거든요. 네. IT계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직장 다닌 지 10년 되는데 그 전까지는 회사 그 사내 문고에 채식 관련된 도서를 회사 비용으로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산호회 총무였거든요. 그래서 도시락 같은 거 채식으로 주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혁명을 하긴 했는데 소소한 혁명.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사실 급식에는 관심이 좀 없었죠.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애들이 힘들겠다 이 정도였지. 그렇죠. 급식은 사실 당사자 아니면 생각할 이유가 없죠. 네. 저도 사실 거의 생각 안 해요, 급식.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출산을 하고 나서 제가 네. 남자아이를 낳게 됐는데 네. 남자아이가 자기 스스로 나중에 채식인이 될지 안 될지 결정하겠지만 그 아이가 동물 사체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자기의 선택권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아니면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이 조만간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방안을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군대에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 우리 아이는 군대에서 이제 동물 사체를 먹어야만 생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사람들을 설득하는 운동을 저를 위해서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군대를 안 가게 돼도 학교는 다닐 거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뭐 통일되는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채식을 할 때 네.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접하고 아 이게 맞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제 채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큰 성인 입장에서 난 이미 다 컸고 네. 이미 어느 정도 건강하고 그리고 내 몸은 뭐 내 거니까 내가 채식을 해서 설령 이게 뭐 어떻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내 정보가 미흡해서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채식 좀 시도를 했는데 좀 잘못돼서 몸이 조금 안 좋아지면은 뭐 내가 책임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주님은 지금 양육자 입장에서 네. 남의 안녕을 어떻게 하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채식이 그 입장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채식을 시도해 보는 거랑 내 아이한테 또 그거를 시키는 거랑은 훨씬 더 부담감이 조금 있지 않을까. 부담감이 일단 네. 전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채식인이 아니더라도 젤리 같은 거를 주진 않을 거잖아요, 아이한테. 과자를 주지 않고 불량식품을 되도록 적게 주려고 하고 그런 기준으로서 채식도 양질의 식사라고 생각해서 주는 거고 다행히 우리 아이가 2%의 몸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또래의 몸무게가 있거든요. 네네. 또래의 표준 몸무게가 있는데 그 원령 몸무게 기준으로 네. 상위 2%예요. 우량아예요. 우량하구나. 우량아여서 우리 신랑이 이제 비채식인인데 네. 그 분도 현미 채식 이유식을 만들고 계세요, 스스로. 우량아임을 입증하고 변을 하루에 5번씩 왕똥을 싸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이집을 이렇게 보내보니까는 네.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아기들이 정말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네. 똥꼬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를 마사지를 하고 똥 잘 그리고 싸라고. 애가 이제 변이 안 나와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그 선생님이 오늘은 그 똥꼬 마사지를 그 전문 용어가 있을 건데 똥꼬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 부분 마사지를 했다. 그런 거를 등원 아니면 하원 시간에 부모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먹는 게 그러니까 간식으로는 치즈를 먹고요. 염분이 있는 치즈를 먹고 그리고 뭐 성인 과자를 같이 먹을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더라고.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을 때 물을 뭐 아이들이 하루에 뭐 8잔 먹어야 돼, 2리터 먹어야 돼. 그래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은 스스로 빨아야지 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과일과 채소로 수분이 섭취가 안 되면은 아이들은 네. 수분 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고기가 아니라 동물 사체를 주는 것이 네네. 아동학대가 아닌가. 이게 그 신문기사에 프레임이 있잖아요. 네. 무슨, 프랑스의 부모가 아이한테 채식을 해가지고 극단적인 채식을 해서 아이를 죽였다. 벨기에에서는 부모가 아이한테 채식을 강요했을 경우에는 법에 위촉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벨기에요? 아무튼 그런 뉴스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아이에게 동물 사체와 유제품을 계속 먹여서 소화 당뇨를 촉발해서 아이가 평생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주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들이 한결같이 채식 이꼬르 아동학대 이런 프레임으로 써대니까는 참 안타깝죠. 그러네요. 아이들은 변비, 소화 당뇨에 시달리는데, 그건 아동학대가 아니냐는 거지. 이 문제들은 채식하는 기자들이 좀 양성이 돼야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특정한 프레임을 이미 갖고 그걸 통해서 보니까. 네, 사실 채식해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아주 극단적인 것만 주면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딱 그 한 건 사례를 가지고 여자가 요번에 고유정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고유정이 아이 죽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잘 몰라요. 최근에 그 어떤 계모가
아무튼 뭐 자기 전 남편을 살해하고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계모가 마치 아이를 뭐 살해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처럼 그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프레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호응을 했을 때 기사들은 더 잘 팔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중들은 채식을 하면은 영양결핍에 시달릴 거야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하는 기사를 기자는 쓸 뿐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구독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약간 악순환이네요. 그러면은 광고 수익이 또 들어오고 그런 거죠. 그럼 사람들은 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기자는 그걸 더 잘 팔기 위해서 또 똑같은 기사를 쓰고. 그리고 기자들도 믿을 수도 있죠. 자기의 프레임을. 아,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렇게 학습됐으니까. 아, 유치원에서 똥꼬 마사지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군요, 네. 그게. 네. 그럼 다른 학부모들이 은주님한테 연락 안 해요? 어떻게 은주님 아이는 그렇게 똥을 네. 잘 싸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없어요. 저 아는 아줌마 친구들이 아직 없어요. 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네. 좀 일수님이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약국에 일단 가보셔가지고 네. 거기에 소화 안 될 때 먹는 그거 소화제? 소화제 말고 막 발효 무슨 유산균 유산균? 어린이 유산균으로 네. 된 제품을 한번 달라고 해보시면은 네. 수십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요? 수십 가지가 나온다. 수십 가지? 그런 제품이. 아, 진짜요? 네, 소화제가 아니라 유산균, 어린이 유산균. 어린이 유산균? 네. 어. 유산균은 그 변이 안 나올 때 먹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런 걸 많이 먹어요. 변이 안 나와서? 네. 희한하다. 그런 걸 먹어.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게. 근데 그거는 참 네. 희한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회사 다니는데 네. 회사 화장실에 늘 그 아침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변비에 시달려가지고. 어. 그러면은 동일한 식단을 아이한테 줄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도 변비에 시달리는 게 자명한 거죠. 그리고 뭐 그렇죠. 주콜락스인가? 그런 변비약 광고도 저도 TV를 많이 안 보는 편인데 TV를 한번 틀면은 그 메인 시간대에 변비약 광고가 꼭 나와요. 장이 뭐 시원하게 내려간다. 그러니까는 그 메인 시간대 변비 광고를 할 정도로 변비약을 찾는 수요자가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은 당연히 변비인 거죠. 그러네. 부모가 먹는 식단을 고스란히 먹을 테니까. 그게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그게 바로 아이가 변비약을 먹고 있다면 식단으로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비가 되면은 아이가 변이 안 나오니까 성격도 나빠져요. 똥 잘 싸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그게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안 나오는 고통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진짜로 채식하고 나서 막 뭐가 달라졌냐는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엄청 막 눈에 띄게 막 에너지가 넘친다 막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원래도 그냥 무난하게 건강했던 사람인지라. 근데 한 가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다면 똥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소처럼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처럼 싸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 소똥 싼다고. 진짜. 네. 와,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이 내 배에서 나지? 이럴 정도로 정말 오늘 팟캐 제목은 이미 정해졌네요. 똥을 잘 싸는 방법. 네. 근데 아까 네. 남편분은 채식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 충돌이 일단은 네. 제가 결혼 전 사귀는 그런 기간 동안 제가 채식인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남자친구일 때 저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데이트 할 때마다 다 장벽이잖아요.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갑자기 고기도 잘 먹던 애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MBC 다큐멘터리를 카페 베네에서 음료수 시켜주고 관람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황성수 박사님 강연도 데리고 가고 뭐 베지닥터 강연 있다 그러면은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채식이는 안 됐는데 음. 일단 채식이 뭔지 개념은 잡았고 아, 그러고 제가 웨딩도 비건 웨딩 했거든요. 그 이따가 따로 좀 네, 여쭤볼게요. 비건 웨딩을 하고 그래서 남편을 설득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남편이 채식에 대한 어떤 반감은 없어요. 대신 남편이 이제 거제도 출신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이 추억의 음식인 거예요. 아. 그 영양소나 뭐 학대나 동물 학대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엄마가 해준 음식이 바로 해산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댁에 아이가 컸을 때 그 어른들이 해산물을 막 입에 넣어줄 수 있잖아요. 애기야 뭐 이거 먹어봐라.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막아섰을 때 문화적 저항감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럴 수 이유식의 있죠. 해산물은 안 넣는 게 어른들도 다 동의하는 건데 조금 아이가 컸을 때부터 충돌이 다시 생길 것 같아요. 제가 그 거제도 문화를 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보일 수 있죠. 네. 되게 어려운 문제겠네요. 미래의 일이지만. 네. 남편 부모님께서는 아세요? 아이에게 채식 이유식을 채식 식단을 주고 계신 거를? 모를걸요? 몰라요?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채식하는지도 지난해에 체밍아웃 했어요, 제가. 네. 뭐래요? 그러니까 그 거제도의 사람들은 채식의 개념이 아주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제도를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제도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부모 세대들은 채식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고기를 싫어한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고기 있어요. 싫어한다? 예. 그렇구나. 그리고 그 동안은 고기를 먹는 척했어요. 이렇게 고기를 집어가지고 네. 고기는 생선을 고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회 접시가 있으면은 막 제가 먹는지 안 먹는지 감시를 해요. 이렇게 아이가 며느라기가 잘 먹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를 제가 결혼하고 4년 동안 한 거예요. 괴로웠겠다. 근데 너무 막 내 자신이 그래야 된다는 게 너무 막 내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구나 좀 미안하고 내가 세련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 내 자신한테도 실망하기도 하고 그 어른들은 잘못이 없죠. 제가 그렇게 행동한 거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근데 지난 해에는 도저히 소고기 국물로 끓인 떡국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 떡국은 끓이겠다고 체밍아웃 했어요. 근데 뭐 저항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라. 내가 스스로 끓여서 내가 설거지해서 먹겠다는데.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시부모님. 아까 비건 웨딩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비건 웨딩이에요? 비건 웨딩이 음식만 비건으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인데 비건 웨딩을 준비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일단. 근데 일단 비건이라는 것 자체가 남의 생명체 있잖아요. 일단은 결혼식 자체가 비건으로 하든 비건으로 하지 않든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을 덜 해치는 방식으로 비건 웨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뭐 채식 식당으로 했고. 어디요? 일단 러빙한 스마일에서 진짜요? 그때 해줬고. 네. 맛있었겠다. 네, 거기서 해줬고. 그리고 뭐 재생용지로 청첩장 만들었어요. 나무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 꽃장식 있잖아요. 꽃장식을 절화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거를 다 화분으로 해가지고 장식을 하고 그걸 하객들한테 나눠줬어요. 끝나고? 네. 그리고 저의 청첩장에 메시지가 사실은 공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을 좀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는 다양한 생명체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메시지가 있고 제 청첩장 바로 앞에 있는 그림을 제가 그렸었는데 그림을 잘 그리진 않는데 아무튼 제가 그렸었는데 거기에 소와 송아지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가 소젖을 먹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소의 젖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송아지의 것이다. 청첩장 문구에 썼다고요? 아니요,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으로? 그림이 여러 가지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개미가 막 이렇게 그 땅을 기어다니는 것도 그렸어요. 그래서 이 작은 생명체도 생명이다. 그런 메시지가 있고 아마 그 청첩장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길고양이도 그렸거든요. 길고양이라든지 뭐 개도 그렸고 뭐 새도 그렸고 그래서 되게 오묘한 메시지를 품은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근데 분명히 아무도 몰랐을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뭐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근데 분명히 뭔가 좀 꿈틀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 그거 보고 결혼식을 이렇게 해? 더 그림을 잘 그렸을 텐데 그렇게 설득력 있지 않았던 것 같아. 예. 아무도 채식인이 되지 않았어요. 모르죠 그거는. 그리고 저는 그 비건 웨딩을 하면서 네. 그리고 또 비건 웨딩을 하려면 그 실크 드레스를 입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제가 그걸까지 준수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드레스 구하기가 힘들어서. 음식, 드레스, 청첩장, 화, 원래는 꽃,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꽃 그리고 그리고 그 뷔페식을 예약제로 했어요. 예약제로. 그러니까 30명만 왔어요. 저희 결혼식에. 진짜요? 엄청 소규모네요. 엄청 소규모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채식 음식을 남기지 않게끔 딱 30인분만 한 거죠. 일반 웨딩홀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음식을 남기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저는 그게 좀 싫었던 거예요. 그러고 그 음식 다 끝나고 나서 다 그거를 싸줬어요. 남은 음식을. 그래서 아무런 음식 쓰레기도 배출되지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여기 부케 있잖아요. 부케도 절하지 않았고 부토니아라고 해서 신랑 그 어깨에다가 하는 것도 다육이로 해가지고 뿌리를 살린 다육이 부토니로 해서 그거를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도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공정 여행을 갔죠. 이제 지리산으로 신혼여행은. 등산하셨어요? 네, 그 지리산 둘레길로. 근데 그거는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신혼여행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리조트 같은 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 대자본이 싫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만약에 리조트를 가면은 강릉 이런 데 리조트 많잖아요. 그거는 원주민의 이익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원주민들은 그 리조트가 들어선 순간 농업을 벌이게 되고 일단 거기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경제수단을 창출하려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사장님이었다가 일개 직원으로 이제 전략하는 거고, 그러면 일단 리조트 자체는 고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기서 창출되는 이익들은 다 대자본한테 귀속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고, 그리고 동물을 착취하는 그런 여행도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에 패키지로 간다면 꼭 동물을 착취해야 되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동물원에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항하는 운동을 했고, 또 원주민들의 그런 식사를 이용을 함으로써 GMO에 또 반대했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그 공정여행으로 뭘 하고 싶었는지.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서 한 거죠. 멋있어요. 근데 뭐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고 그냥 저 자신만 좋았던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인지 출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큰 변화는 얼굴 없고 이름 없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아직 영향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그 시골에 목줄을 한 시골 개들이 많잖아요. 네, 목줄을 한 시골 개들이요? 시골 개들이 다 목줄을 하고 묶여 있잖아요. 그래요? 시골을 가보면은 다 그 쇠줄에 이렇게 목이 묶여 있어요. 그러고 1m 반경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시골개들이. 그 시골개, 저희가 신혼여행을 한 6월에 갔었는데 그때 물을 나눠주고 다녔어요. 그런 시골개들한테. 거기 물통이 비어있으면은 좀. 남편이 신혼여행에 대한 피드백이 어땠어요? 남편은 일단 돈을 쓰고 싶지 않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남편은 또 짠돌이인 관점에서 그 여행에 호응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의문이네. 잘하셨네요.
서로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여행 음. 자체가 계속 걸어야 됐기 때문에. 음, 아무튼 절대 그런 여행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행을 하고 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은주님이랑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는 중에 하나는 이제 저한테 사전에 공유를 해주신 그 문서 네. 골고루 제목이 뭐였죠? 골고루 먹는 골고루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골고루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음. 저는 이제 그걸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읽었냐면은 네. 혹시 넷플릭스 유명한 채식 비건 관련 다큐 중에 이제 왓더 헬스나 뭐 카우스피러시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아무튼 미국 건데 둘 다 네. 이제 뭐 채식 관련 좀 비리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다루는 잘못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네. 그러니까 채식 관련 비리가 아니라 축산업 관련 비리 잘못 말했네요. 그런 걸 조명하는 다큐인데 되게 낱낱이 이 유착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영양학적 관점에서 육식의 문제점 같은 걸 되게 낱낱이 밝혀요. 폭로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은주님 그 파일을 딱 읽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그 다큐 보는 느낌을 와 진짜 네. 무슨 취재한 것처럼 네. 되게 유익했고 그리고 어쨌든 그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 그 구조에 대해서 은주님이 알고 계신 만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 그리고 크게는 뭐 군대 이렇게 만약에 분류를 하면은 이 시설 이 기구들이 그 거기에서 제공하는 식단을 어디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지 왜냐면 그 내용이 주잖아요. 은주님이 거기 정리하신 문서에 의하면은 그거를 네. 처음에는 제가 골고루 먹어라라는 말을 채식하고서 정말 그 말 때문에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막 직장 상사도 그렇고 막 엄마도 그렇고 다들 골고루 먹으래. 뭐 가릴 것 없이 골고루 먹으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들이 골고루 먹으라는 말을 어디서 세뇌당해가지고 그러느냐. 하지만 애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근데 애 낳고 나서도 또 골고루 먹이래 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애기 클 때까지 계속 시달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골고루를 누가 유행시켰나 그거를 되게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료를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에 한 일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도대체 그 강남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마다는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있고 거기에 소속된 영양사가 다 영양 배치를 해요. 근데 이 영양사가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제품을 매일매일 등장시키고 고기를 매일매일 등장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영양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봤죠.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강남구에도 이제 민원을 놓고 하니까 어린이 급식 관리 지침서에 의해서 그거를 짠다는 거예요. 유제품을 항상 먹여야 되고. 그래서 그 어린이 급식 관리 지침서를 누가 발간하냐고 한번 찾아봤더니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을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우리 구의 관리 지침서는 어린이 급식 식약처에서 그 발간하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약처에서 발간하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침서를 식약처에 가서 다운을 받았더니 실제로 그 고기, 난류, 유제품 등이 주반찬으로 등장을 해야 하고 부반찬으로는 채소들이 등장하게끔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침서는 도대체 이 교수들이 다 쓴 건데 뭐에 의해서 이렇게 썼을까라고 뒤에 부록을 찾아보니까 한국영양학회에서 발간한
식품 구성 자전거에 의해서 그리고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의해서 이걸 쓰고 있다고 명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걸 찾아봤더니 그 한국영양학회라는 데는 한국인이 뭘 먹을지 규정하는 데예요. 네. 근데 그 한국영양학회는 사단법인으로서 교수들, 그러니까 모든 대학교의 영양학과 교수들로 이루어진 어떤 전문가 집단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단체는 보건복지부 아래 식약처가 있는 거고 식약처의 위탁을 받아서 그런 한국인이 뭘 먹을지 결정하는 그런 자료들을 발간을 하고 이 자료들은 교과서에도 실리고 모든 한국인의 공공급식을 책임지는 그런 영양사들이 참고를 하게 돼요. 근데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그게 개정이 되거든요. 네. 2010년도, 2015년도,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내년이 2020년이니까 내년에 개정판이 나와요. 네네네. 그리고 개정안도 나왔어요. 어떻게 개정을 할지. 아, 진짜요? 예. 그런데 네. 이 한국인의 그 식품 구성 자전거에 의하면은 2010년도에는 거기에 아이스크림도 나왔어요.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뭐 마요네즈도 나오고. 네, 그거 보고 진짜 빵 터졌어요. 아니 마요네즈랑 뭐 요플레 막 이런 것도 있어. 요플레도 네. 특정 상품 같은 요플레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은 마치 뭐 짜파게티가 들어있는 거랑 사실 뭐 별 차이 없잖아요. 특히 나는 마요네즈가 이해 안 갔어요. 왜냐면은 마요네즈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한국인들이 마요네즈를 먹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무슨 감자 샐러드를 하지 않는 이상 마요네즈는 먹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기름은 이해가 가는데 설탕도 있잖아요. 거기 유지 당류에. 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거기서 발간하는 그 한국인의 식품 구성 자전거에는 모든 식품을 6개 군으로 나눴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유지 당류였고 거기에 설탕하고 기름하고 마요네즈가 포함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말도 안 되죠. 탄수화물, 단백질, 야채, 과일인데 네. 탄수화물에 열거되어 있는 그런 것도 떡도 있고 국수도 있고 그 밥도 있는데 밥이 하얀색이에요. 쌀밥. 흰 그리고 쌀밥. 누런 밥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단백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단백질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고기, 난류, 생선, 계란, 뭐 콩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사실 생선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단백질은 아니잖아요. 고기도 사실 단백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지방이 얼마나 많이 단백질, 들어있는데. 지방, 뭐 온갖 네. 것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도대체 한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 라고 찾아보는 와중에 제가 또 영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건 코리아라고 페이스북에다가 너네 다른 나라는 한국은 이런 식품 구성 자전거에 의해서 다른 급식들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 각 나라의 그 너희들의 자전거는 어떠니?라고 물어봤더니 지침서죠. 네. 그런 도표들이 다 각 나라마다 있거든요. 찾아봤더니 마리 프레넷이라고 그 캐나다인 친구가 막 도와주고 또 다른 한국 주재하는 외국인들이 막 도와줘가지고 각 나라의 식품 구성 자전거 같은 그림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 이제 유제품을 필수 영양소로 가진 나라가 좀 많았어요. 유제품을. 네. 근데 유제품이 필수 영양소로 되어 있다는 게 참 재밌는 게 사실 한국은 낙농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네. 산과 바다와 막 이런 지형이 이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통적으로 낙농 산업이 발달할 수 없는 지형이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물론 뭐 지금 뭐 유제품을 많이 먹지만 사실 그 해산물에 의존했던 나라지 그렇게 낙농 국가는 아니었잖아요. 뭐 중국
중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제품이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찾아보니까 이게 세계 대전 있잖아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하면서 급식 이런 그 영양 지침들이 통일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누구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본주의가 이제 전 세계를 잠식하면서 다들 뭐 그런 기준을 갖게 되었고, 근데 일부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예를 들면은 아보카도 있잖아요. 아보카도가 한국인의 그런 식품 구성 자전거에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아프리카에는 아보카도가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일부 국가에서는. 신기하다. 그리고 뭐 이슬람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나 이런 거를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 같은 게 나오지도 않아요. 뭐 그리고 퀴노아를 한국 사람 많이 안 먹잖아요. 근데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뭘 먹어야 되냐, 그 콩류를 배열할 때 퀴노아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은 각 나라의 지형 그리고 문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들에 기반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의 그 식품 구성 자전거에는 이제 유제품이 이제 등장한 지 좀 오래됐고, 그리고 뭐 가공식품들이 대거 등장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약간 붕괴했던 게, 은주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지 오래잖아요. 1군 발암물질에 또 뭐 니코틴도 있고 담배도 있고 뭐 다른 어떤 화학 물질도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리스트에 버젓이 들어있는 게 가공육, 붉은 고기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정보는 어디 갔는지 한국 그 식품 자전거에는 아직도 가공육이 식단에 들어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세계보건기구 같은 이제 큰 기구에서 제 1군 발암 물질로 분류를 해놨는 거를 지금 학생들한테 먹이고 군인들한테 먹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고 진짜. 그리고 캐나다가 아주 혁명적인 일을 했어요. 우유 뺐잖아요. 2019년에 그 발간한 캐나다의 Eat Well 가이드에 의하면은 거기는 일단 우리나라처럼 단백질 얼마, 뭐 이렇게 탄수화물 얼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접시에 이만큼은 홀그레인,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먹어라. 그래가지고 홀그레인을 쫙 이렇게 되어 있고 야채와 과일은 통합돼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프로틴이라고 되어 있지 우리나라처럼 고기, 생선, 계란, 콩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를 발간한 캐나다 정부에서는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거를 발간을 하면서 그 어떠한 식품 회사와 아니면은 베버리지 회사와 식품 회사의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명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마저 2019년 그 이트웰 가이드를 발간하기 전까지는 그 식품과 음료 회사의 대표를 만나왔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그 전까지는. 네, 그 전까지는. 그래서 참 그래도 캐나다가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은 참 사대주의 같은 게 있잖아요. 미국과 캐나다 뭐 이런 서양 문물에 대한 사대주의가 역사적으로 침략을 당해왔고 세뇌를 당해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뭐 서방국이 좀 변화를 한다면 그런 사대주의를 이용해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닌가? 근데 그거는 진짜 캐나다가 진짜 한참 앞서가는 것 같긴 해요. 유제품을 뺄 생각을 했다니. 그렇죠. 네, 혁명적이죠, 진짜. 그리고 미국조차도 네. 그 미국이 참 문제가 많잖아요, 식단에. 근데 유제품이 거기도 접시를 썼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니까 접시 안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접시와 밀크를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리고 좀 느낌이 다른가요? 그러면?
왜냐면 접시에는 어. 우리는 접시에 유제품이 있잖아요. 약간 무조건인데. 접시 안에 유제품이 있는데 거기는 어. 음료수 자리에 옵션으로. 밀크가 있다는 거고 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실망을 했어요. 영국은 이제 채식 옵션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유제품이 그 식품군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고 대신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dairy and alternat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대체품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soy alternativ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는 저의 그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한 요구사항은 두 개예요. 네. 하나는 유제품을 빼라. 어. 유제품을 넣을 거면은 대체품을 표시를 해라. 최소한 대안은 줘야지. 어. 안 먹을 거면. 네.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이라 표현해라. 고기 생선 고기, 난리가 생선, 아니고. 계란, 우유는 단백질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요구사항을 내자면은 통곡물을 먹게끔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지. 떡과 빵이 뭐냐. 떡과 빵과 국수가 뭐냐. 그런 게 제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기준을 왜냐하면 식품을 어떤 화학적인 분류,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들어있는데. 약간 비과학적인 거잖아. 사실은 아주 이제 우리는 밥을 먹으면 바로 탄수화물. 무슨 밥을 안 먹으면 탄수화물이 뭐 안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사실 현미만 해도 지방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현미유가 나올 정도로. 탄수화물도 사실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걸 다 표기를 하지 않고 그 식품 섭취 수칙만 발표했어요. 홀 그레인을 먹어라. 그러니까 통곡물을 먹어라. 그 다음에 뭐 유지, 당류, 뭐뭐뭐뭐를 적게 먹어라. 과일과 채소는 신선한 상태로 제철 과일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 수칙만 했지 더 이상의 그 접시 표현은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신선하네.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은 참 그 식품 구성 자전거가 이제 인류가 택해야 되는 인류가 이렇게 먹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뇌 받아왔잖아요. 학습 받아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사실은 다른 나라 가보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나라는 그들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식품 구성 자전거를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저만 이제 알게 되었는데 좀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특히 언론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찾고 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까 그래서 채평연에도 공유를 하고 막 그 하늘보 채식 카페에도 올리고 채평연을 통해서 황성수 박사님한테 공유도 하고 또 광주 지역에 조기래 교수님이 이끄는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공유를 했는데 다들 첫 반응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다니. 그러고 끝이었어요. 그리고 조기래 교수님은 이제 절대적으로 후원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채식을 이렇게 그것이 부적합하다는 거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우리나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식품 영양학과 교수들은 다 한국 영양학회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게 그 자전거고 그것이 지금 부적합하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 세력이 없다. 네, 전문가 집단. 반대 세력은 있을지라도 저 같은 사람이 반대 세력이 있을지라도 예를 들면 언론에 이거를 제보를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이거를 실어야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영양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입증할 과학자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학자나 영양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대응을 할 수 있지. 사실 조기래 교수님도 전남대 동문과 교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것이 너무 거대한 거예요. 우리가 대항하게. 그래서 참
그때 이 자료를 모을 당시만 해도 저는 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만 바뀌면은 다 바뀐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2020년도에 개정이 된다고 하니 개정되기 전에 뭔가 똘똘 뭉쳐가지고 언론에도 제보하고 좀 한 발짝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공유하고 보니까 다들 안타까워만 하고 많은. 그래서 저도 한풀 꺾인 상태예요, 사실 지금. 그게 나 혼자 뭐 난리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 사이비 취급받기 딱 좋은 이슈인 거예요, 이게. 뭐 캐나다 사례를 든다 한들 그게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으면 그거 많은 거예요, 그렇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사실 근데 이 식품 지침서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시설들이 그쵸. 이거를 이제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다. 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뭐 지금 초중고 네. 어린이집 다 거슬러 올라가면 군대 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식품 자전거가 맨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너무 놀란 게 비리가 공식화돼 있어요. 한국영양학회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단체 회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연 50만 원인가 회비를 내면 단체 회원으로 등록이 되는데 거기에 CJ 제일제당이 나오고 대상 아시죠? 뭐 파리바게뜨? 뭐 이런 거 하는 대상도 나오고 아메이도 나오고요. 그래요. 그게 공식적이에요. 아주 공식적이에요. 채널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가 이렇게 어떤 유착관계라든지 숨어있는 그런 릴레이션십 같은 거를 제가 발췌를 했으면은 이거 좀 제보해주세요 하겠는데 너무 공식적으로 막 농심에 후원도 받고 뭐 후원도 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영양학교 교수들이잖아요. 영양학교 교수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어떤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논문은 누군가의 스폰서가 없으면 사실 쓰기가 힘들잖아요. 뭐 물론 대학교에서 연구비도 나오겠지만 대부분 교수들이 쓰는 그 논문들은 연구원들을 많이 데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스폰서가 있는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농심이나 뭐 이런 데서 특정 상품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논문을 써줄 수 있는 거죠. 실험을 해가지고 뭐 쥐도 뭐 만들고 그래서 쥐도 뭐 실험하고 이래서. 방금 하신 얘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혹시나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만드는 데가 한국영양학회인데 얘네는 사단법인인데 식약처의 관할 아래 있는 사단법인인데 맞나요? 식약처에서 외주를 준 거죠. 외주를 준 전문가 집단한테 한국인이 뭐 먹을지 너네가 만들어라. 연구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발표하겠다. 엄밀히 말하면은 정부 기관은 외주. 아닌 거죠. 네, 외주. 그럼 이 한국영양학협회가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기관들은 이거를 표준으로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데 교과서도 만들고 근데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만든 이 조직이 누구의 후원을 받고 있냐면 대상이라든지 아메이라든지 CJ라든지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회사들의 후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홈페이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약간 비슷한 경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미국 농무부가 FDA인가? USDA. FDA는 다른 거죠. 저 잘은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USDA인데 USDA가 이제 그걸 만들어요. 그 지침서를. 근데 걔네도 엄청나게 로비를 받아요. 그 축산업이랑 낙농업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뭐 뒷문으로 받겠죠. 받는 거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한 번은 지침서에 이런 내용으로 실릴 뻔했어요. 뭐냐면은 뭐 붉은 고기를 피해라, 가공육을 피해라 이런 내용을 실으려고 하니까 낙농업이랑 축산에서 뭐라고 이제 항의가 들어왔냐면은 그렇게 글을 쓰지 말고 뭐 포화 지방을 가능한 피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실 여기 영양학에 관심 없는 대중들은 음. 포화 지방을 피해라? 뭐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고기를 피해라라고 누가 이거 얘기하겠어요. 여기 관심 없는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입김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가 밖으로 안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약간 우리랑 지금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제가 아까 말했던 다큐에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 또 개정되잖아요. 네. 더 상세하게 상업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더 나빠진다고요? 아메이랑 무슨 제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막 이런 아메이에서는 육류 그런 거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알약 같은 걸 생산을 하잖아요. 비타민 뭐 12 뭐 이런 것들을 미치겠다. 생산하잖아요. 네. 아메이가 왜 한국 영양학회를 후원하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지. 걔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개정안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더 강조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가 했던 것처럼 캐나다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이거를 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식품과 음료 회사의 대표를 만나오지 않아왔다. 접촉이 없었다. 네, not have been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해야 돼.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이건 안 되지. 장난하냐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네. 일단은 식약처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침서를 발간 담당하는 주무관 공무원이랑 통화를 해봤어요. 네. 최우정 주무관인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왜냐하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침서에는 심지어 그 식품의 예시로 커피 믹스가 나오거든요. 2017년도에 발간된 건데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어떤 학부모이자 채식평화연대의 회원이자 이런 사람인데 이 커피 믹스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리해서 달래요. 정리해서 주면은 일단은 2017년도면은 매년 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거를 개정할 예산은 아직 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의 조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동하는 거 아시죠? 공무원 조직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기계적으로 일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의 민원에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지. 근데 그런 연속성이 몇 년에 한 번씩 물갈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 지역 있잖아요. 광주에 조기래 교수님이 진짜 광주에서 정말 한 10년 넘게 광주를 채식의 텃밭으로 만들려고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특히 광주 지역은 국내 유일하게 채식 관련 조례가 있어요. 예. 그만큼 열심히 하신 분인데 거기가 장학사가 바뀌면서 갑자기 시행하던 산업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의 선악과 상관없어요. 딴 데로 가면 딴 일 해야 되니까. 네, 딴 거로 가면 딴 일을 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 어떤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았는데 환경부에서 인스타그램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제보를 받고 이제 알았는데 환경부의 마스코트가 있어요. 그 마스코트를 팔로우하면은 상품을 주겠다는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품이 경품이 치킨과 콜라였어요. 근데 전 놀라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환경부 블로그에 가보면은 치킨으로 검색을 하면은 29건의 글이 나와요, 여전히. 실망시키지 않는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제보를 받고서 막 어떤 모님이 우리 같이 인스타그램 반대 댓글을 쓰자 막 그랬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에 계정이 없거든요. 활발하게 하지도 않고 예전에 비밀번호 분실해서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SNS 담당하는 공무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죠. 아침 9시에. 그래서 너는 시민단체
채식 평화연대 그 회원인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치킨은 뭐 아주 정크푸드의 주범이고 공장식 추산과 관련이 있어서 고탄소 식품이고 기후변화도 환경 지금 플라스틱이 난리인데 콜라가 웬 말이냐. 콜라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묘사할 때 그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제품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그 SNS 담당하는 거를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외주를 준 거죠. 외주를 줬구나. 네, 일단 외주를 준 거죠. 그 아.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그 사람은 그 환경부 대변인실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그 경품을 그렇게 한지 몰랐다. 다음에 조심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잖아. 얼토당토잖아요. 환경부가 치킨 주는 거는. 근데 놀라운 거는 네. 제 동료들한테 회사 동료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네. 이게 얼토당토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네. 문제가 없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채식인만 예민하게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 시민은 그렇게 거기에 무지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환경부잖아. 환경부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은 전문성을 띈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댓글 봤냐 그랬더니 봤대요. 네. 봐서 그런데 이미 그 경품 행사를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취소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취소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가 제보를 하겠다고. 오. 그랬어요. 언론에 그냥 제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기자들의 그 이메일 주소가 다 공지가 돼 있잖아요. 고시가 다 돼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메일 보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협박이 아니에요. 전 협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누구시라고 했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누구시라고 했죠? 그래서 네, 전 시민단체 채식평화연대 일원입니다. 지금 이걸 취소하지 않으면은 이걸 캡처한 게 있으니까 이걸 고지하겠다고 하니까 오전 내 처리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으로 그 오전에 바뀌었어요. 오전 내에? 네, 오전 내. 와.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처음에 했다고요, 말을? 네. 못 바꾸겠다고? 왜냐면 그거는 공식적으로 공지한 거니까 취소하는 것 자체가 그분 입장에서는 좀 비합리적인 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 저희가 이거를 누군가 딴지 걸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치킨과 콜라가 경품이라는 사실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변인도 기계적으로 일하는 거고 환경부를 홍보하면은 어떠한 경품이든 상관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일수님도 뭐 지금 너무 놀랐지만 사실 뭐 엄청 놀랍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경악스럽잖아요. 그쵸, 이런 그쵸, 사실이. 그쵸. 경악스럽죠. 근데 이 경악스러운 감수성을 채식인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네. 저는 사실 이 예민한 감수성을 참 동물 운동 할 때도 좀 느끼는데 동물 운동 하시는 분들이 끝나고 삼겹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민한 감수성들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공무원의 특성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죠. 그 말 맞는 것 같네요. 네, 공무원은 민원을 받으면 담당자가 꼭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올리면은 꼭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집단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민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보해도 될까요? 이게 정말 파워풀한 문구네요, 그죠? 네. 좀 근데 이게 뭐 아무튼 저는 협박한 게 전혀 아니에요. 네. 시민으로서의 그냥 제 권리를 그냥 행사했을 뿐이고. 그래서 그 치킨과 콜라를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는 인스타그램에 이만큼 설득하는 댓글을 쓴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도 안 들어줬던 공무원이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변하다니. 그래서 그분도 참 너무 놀랐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공무원 집단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 분들 중에 채식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진짜 환경부라고 해서 꼭 여기에 대한 감수성이 있으란 법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동물 복지 관련해서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한테 네.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유기견 구하고 막 이런 일을 했던 단체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동물의 복지를 챙기는 거랑 또 비건 혹은 비건니즘 혹은 채식이랑은 또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거기에서는 네. 통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동물 복지는 뭐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고 네. 먹는 거는 우리가 비인간 동물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거고 약간 그게 이제 인지 부조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도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고 네. 아까 환경부에서도 약간 그런 논리를 적용시키면은 치킨을 네. 사은품으로 충분히 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리고 이런 이제 채식 활동을 하면서 너무 그런 집단을 많이 만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또 녹색당 당원인데 녹색당은 다 채식을 할 것 같았어요. 가입하기 전에 근데 녹색 최근에 이제 지난 선거 때 일부 후보들이 이제 채식 선택권 그런 공약도 녹색당에서 내걸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후보의 개소식에 그 있었던 음식들은 채식인이 먹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공약은 공약대로 가고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거에는 뭐 그거랑 상관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후보한테도 따로 댓글을 보냈거든요. 저는 녹색당이고 당신의 지지자인데 네. 지난 선거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 시정해달라 하니까 그분이 시정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선거 때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집단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동물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고 기후변화. 최근에 환경부에서도 기후변화가 아주 그 포스터까지 있어요. 환경부 홈페이지 가면은. 그리고 기후변화 소송을 위한 뭐 청소년 행동인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이제 채식이랑 기후변화랑 연관을 아직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수많은 학부모 집단도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 제가 녹색당에서도 그 초록육아당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나면 이제 김밥을 저를 위해서 채식김밥을 줘요. 근데 그분들은 햄이 들어가 있는 김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햄이 공장식 축산과 관련이 있고 공장식 축산이 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어떤 생각의 회로가 딱 끊겨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연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들은 참 고맙지만 그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많이 낮춘 상태예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은 환경운동에 협업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맞는 말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논 비건 환경 운동가가 될 수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는 무릎을 치면서 말이 되냐? 논 비건 환경 운동가는 형용 모순이지.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표면만 네. 보고 약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대목에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예를 들어서 논 비건인 사람이 있어요. 환경 운동가인데 근데 그 사람은 고기를 먹어요. 뭐 뜸뜸이. 근데 이제 나머지의 환경 보호 운동에는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간혹가다 고기를 먹어요. 네. 근데 또 비건인 사람이 있어요. 고기는 안 먹죠, 비건이니까. 하지만 이제 탄소 발자국만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은 너무나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어떤 소비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비건이지만 자기 비건이라는 그 울타리 내에서는
굉장히 큰 탄소를 배출시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네. 비건이 있긴 하죠.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은 비건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환경에 이로운 행동들을 행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마다 각자 그 하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참 놀라웠던 거는 이제 저는 처음에 채식 시작했을 때 채식 하는 사람들은 착할 것이다. 저 그 생각은 안 했는데. 이런 기대치도 있었어요. 그리고 채식이 바로 극단적인 좌파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좌파인데,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를 나눴을 때 우파는 현재의 상태를 지속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믿는 거고, 좌파는 현재의 상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좌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우파의 그 개념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가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보수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극단적인 좌파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일부 비건 중에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비건 중에 페미니즘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선과 악을 따질 수가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저랑 통화했던 그 환경부 대변인 그 사람은 정말 뭐 좋은 양육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좋은 공무원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비건이 아니라고 뭐 고기를 안 먹는다고 뭐 다 선과 악이 갈리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저도 100% 동의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꽤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저도 얻었는데도 여전히 막 저항이 있는 거예요. 맞아. 저 사람이 어떻게 막 이러고. 맞아. 맞아요. 그리고 좀 아쉬움 같은 게 있어요. 유명인들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유명인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유시민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너무 말씀을 잘하시길래 너무 존경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공식 방송에서는 고기를 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유명한 분이 물론 전 그분을 존경하지만 여전히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분을 싫어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존경하지만 그분이 만약에 채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지를 했다면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진짜 엄청나게 커질 텐데 이런 아쉬움? 채식을 알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글쎄요. 네. 그건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저도 뭐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해주면 땡큐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건이 아니라고 그냥 악으로 분류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나머지 영역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도덕률이라고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할아버지 때는 남녀 차별이 진짜 심했잖아요. 지금도 좀 있지만 그러면은 그분은 그 부부 입장에서 되게 권위적이고 막 사대주의적이고 막 그런 나쁜 남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런 아주 통용되는 도덕이 있고 그 도덕률에 따라서 시대의 인물을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부모 세대랑 좀 간극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 세대는 그 세대만의 도덕률이 있었고 그 도덕률에 맞춰서 그분들은 뭐 이만큼 노력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덕률에 맞춰서 항상 정치적인 갈등이 저는 부모님하고 있거든요. 특히 부모님은 아직 자유한국당 지지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도덕률과 상식에 맞춰서 아마 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들을 혐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 지금 좀 문제인 게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있고 그리고 세대 간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세대의 혐오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거를
그게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채식을 하고 나서 방금 음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들을 조금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저는 늘 좀 소수자 입장에 서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 평생 살면서. 네. 채식을 하고 나서 정말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 그 진영에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야지 어. 이제 방금 은주님이 하신 말씀을 공감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마다 자기의 그 어떤 사상 체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혹은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왔는지 사실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서 환경이 나에게 준 걸 수도 있고 부모에게 받은 걸 수도 있고 내가 읽은 책이나 영화에서 본 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런 자기만의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살고 있고 네.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저 사람도 저 사람이 그냥 옳다고 믿는 것들을 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물론 저와의 어떤 대립되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지언정 그냥 내가 지금 비거니즘이 너무 옳다고 믿는 것처럼 저 사람한테도 자기가 너무 옳다고 믿는 것에 맞게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 감정이 진짜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각자만의 인생이 다 있는 거고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어떤 생각에 공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그냥 저는 저 인생을 살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이렇게 행하면서 살 수 있을 뿐이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그리고 참 저는 청년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 채식 혹시 그 푸드 데절트라고 아시죠? 그 미국 다큐멘터리 보면 네네네네. 미국은 너무 광대해가지고 영토가 그래서 노약자라든지 그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슈퍼마켓에 가려면은 한 1시간 운전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식품 사막이라고 그 신선식품이 아예 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은 사실은 정말 신선식품을 접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접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도 푸드 데저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요? 그 고시촌 많은 데가 어디죠? 노량진? 노량진. 네. 노량진에 가보면 청년들이 일단 부엌이 없어요. 그 고시원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부엌이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그리고 청년들은 시간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선식품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채식을 논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채식은 사치인 그런 집단. 네, 그래서 좀 그런 분들도 너무 안타까워요. 갑자기 떠올라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나 되게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 거여가지고 한국에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은 푸드 데저트가 존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네. 참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취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욕망이 되게 낮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조금이라도 충족되면은 기분 좋은 상태가 된 거죠. 기대치를 스스로 너무 낮추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제 먹는 욕구가 해결이 되면은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요리보다는 빨리 먹을 수 있는 요리 있잖아요. 라면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먹방이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그런 먹방을 보면서 보는 사람도 욕구 충족되고 먹는 사람도 욕구 충족되고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그 욕구가 그 높은 욕구는 충족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먹방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 너무 그게 슬퍼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채식을 논하겠냐고요. 그렇죠. 사치죠. 웃긴 거죠. 정말 사치라는 말을 채식은 사치다 이 말을 정말 하기가 싫은데 왜냐면 채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논리에 스스로 약간 역행하는 네, 발언이 맞아요.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누구에게 사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응. 예. 안타깝죠. 저 입장에서는. 어이씨, 어떡하다 이리로 왔지?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아.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냥 평균 정도? 아, 편견이에요? 이거보다 가벼울 때도 있고 무거울 때도 있어요. 저 너무 네. 너무 그 욕망 있잖아요. 막 바꾸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막 자꾸 심각한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시라고 여기 모신 거예요. 네, 잘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네. 제 연주님한테 궁금한 거는 지금 아까 살짝 지금 네. 풀이 죽었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은주님은 열심히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잠깐 쉰다 치고 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톤 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거는 할 수 있어요. 제보해도 돼요 이거? 제보는 제가 정말 많은 걸 해봤어요. 어떻게까지 해봤냐면은 그 조기래 교수님이 광주에 채식 관련된 조례를 입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광주에 어떤 채식이 등장하는 그런 법이 생겼는데 실제로 그 서울시에는 25개 구가 있어요. 26개 구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 친환경 급식 조례가 각 구마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강남구에는 친환경 급식 조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때 아마 신현희 구청장 구속되고 막 이런 사태 때문에. 저는 친환경 급식 조례가 뭐예요? 친환경 급식 조례라는 거는 네. 이제 각 구에서 그 초중고 급식을 제공을 할 때 네. 친환경 식재료를 써갖고 그 제공을 하겠다. 그러려면은 그 친환경 급식을 제공을 하려면은 그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운영위원회는 누구로 지정이 되고 이런 걸 지정한 조례예요. 네. 그리고 그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장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명시한 조례인데 이제 저도 이제 조기래 교수님처럼 강남구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구의원을 찾아갔어요. 네네. 제가 채식 급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명함을 찍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강남구에도 친환경 급식 조례가 없는데 만들면서 채식인을 배려하는 것을 학교장의 의무로 하는 그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해달라고 공문을 해서 보냈더니 이 구의원이 이 구의원은 좀 아쉽게도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저희 동에 담당하는 분이 자유한국당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튼 그분은 채식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을 두 번째 만날 때가 이제 만두집이었는데 저한테 고기 만두를 주면서 이거는 고기 안 들어갔어요. 고기 막 만두를 먹으라고 막 그럴 정도로 채식 개념이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채식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해달라는 게 뭐냐 하니까는 이 사람이 하는 그 채식 이렇게 맞추려면은 어렵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비엔나 소세지 볶음 할 때 양파 먼저 볶아가지고 그것만 주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러면은 조례를 상정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3월이었고요. 6월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행정위원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 그 조례를 상정해달라고 올리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채식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다른 의원들이 질의응답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 부족으로 요번에 그 원안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 다시 상정될지 지금 미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조금씩 구의원들 설득해가지고 법을 바꿔보자. 그러면은 몰래 학교장들이 채식하는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겠지 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구의원이 그렇게 성의 없이 준비하는 거 보고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환경부 교육부, 강남구, 막 이런 데다가 민원을 넣고 있어요. 네, 민원을 넣으면은 담당자가
그 3일 일주일 내로 답을 꼭 줘야 돼요. 아, 의무적으로. 예, 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환경부에는 뭐 놓냐면은 지난번 그 치킨과 콜라 사태 그거를 바탕으로 얼마나 환경부 직원들이 교육이 안 돼 있는지 좀 여실히 느꼈다 그래서 뭐 먹거리와 환경에 대한 그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리고 환경부부터 저탄소 식단을 실천해달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채식급식을 해달라. 너희들이 환경부 자체 내에서 서울시도 이미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서울시도 월에 한 번인가 채식급식 하잖아요. 몰랐어요. 그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네, 대안학교도 실시하고 있고 그 미트 프리 먼데이라고 주일에 채식급식 하는 운동이 있는데 환경부부터 저탄소 식단을 해달라고 제가 민원을 넣었고요. 그게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답을 줘야 돼요. 좀 오래 걸려요. 그 부가 좀 높은 경우에는. 그러고 교육부에는 이제 채식하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올렸고, 또 국방부에는 이제 채식이나 아토피에 의해서 꼭 채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군대에 가는 것 자체가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달라고 민원을 지금 넣은 상태고요. 그것도 한 달 후에 답변이 올 거고, 강남구에도 마찬가지로 강남구에는 뭐 올렸냐면은 그 식단표 있잖아요. 식단표에 알러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팥빵이다 이러면은 원래 상급 학교의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팥빵 이러면은 거기에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알러지 표시 그 식품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식품 딱 까보면은 거기에 밀 함유, 그 다음에 뭐 우유 함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그런 식단표 있잖아요. 극관식 식단표에는 제공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쌀밥, 뭐 김치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알러지 표시를 해달라고 제가 민원을 올린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거부터 채식이 시작될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국민청원? 뭐 청와대 청원 가려면 20만 명 돼야 되잖아요. 그거 꼭 안 가도 돼요,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랑 가장 빨리 접촉할 수 있는 방법. 민원을 넣어라. 어디 사시든 어느 부에 민원을 넣으시든 공무원은 yes or no, 노라 할지라도 꼭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게 최고다. 그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채식평화연대 가입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 혼자만이 해서는 더 이상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좀 애를 키우면서 하루에 1시간밖에 자유 시간이 없는데 이 운동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채식평화연대에는 이런 뜻이 맞는 그런 주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약간 단점은 인터넷에 취약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채식하는 학생들이 인권적으로 많이 무시를 받잖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공격도 받고 아니면은 주변한테 공격도 받고 부모님한테까지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의뢰를 받고 저희가 직접 학교장하고 영양사한테 전화하는 캠페인을 하자 하고 지금 동의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거예요. 그거 진짜 좋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물론 녹색당, 제가 가입해 있는 녹색당에서도 채식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계획 중이지만 헌법소원은 3년 걸려요. 네. 그걸 기다릴 수도 없고 헌법소원이 3년 후에 부결된다고 해서 그때 가서야 어떡하지 이럴 수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구제하면은 그 사례가 퍼지면 돼요. 단 한 학교라도, 단 한 명이라도 채식 선택권을 확보하기만 하면 그걸 언론에 제보하면 돼요. 그러면 그 언론이 그 소문을 퍼뜨려 줄 거고 나머지 채식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어디 했으니까 왜 우리 학교는 안 돼? 안 이렇게 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개인이 만약에 일개 학생이 무시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체 행동을 하면 돼요. 인권위에도 신고하고 그리고 시민단체인 채식평화연대도 그 전화 넣고 배지 닥터도 전화 넣고 그러면은 사실 그 전화 공격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거든요. 어떤 학교에 어떤 담당자. 그럼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기로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니 전혀 쉬고 계시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이 팟캐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뭔가 은주님 오늘 하신 말씀에서 이제 어떤 울림이 있어서 마음속에 뭔가 저기 동참하고 싶다. 아니면 네. 나 혼자라도 뭔가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은주님이랑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 네. 그럼 어디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네이버 카페에 채식 급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뭐 안녕하세요부터 부탁합니다까지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 일개 개인이.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은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지방자치단체에 그거 복사해가지고 넣으면 돼요. 붙어서. 그리고 그 채식 급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제보를 하면은 아줌마들이 전화할 거예요. 득달같이. 득달같이. 그리고 다른 분들도 동참하게끔 해서 전화를 할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돼요. 아줌마의 전화 세례를 두려워한다면은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살림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연합할 수 있는 분들을 또 커넥션을 맺어가지고 또 뭉치면 돼요. 그러면 한살림 아이콥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전화를 척 하는 거죠. 이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데 뭐 하냐. 뭐 하세요? 고통받고 있는데. 제발 한 건이라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실적이 너무 없어서. 곧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해요. 열심히 운동 해주셔서 감사하고 슬슬 팟캐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네. 마지막에 제가 짧은 질문 몇 개 하고 네. 보내드릴게요. 네. 이건 단답으로 하셔도 돼요. 네. 은주님의 최애 채식 식당 사실은 참 그 문제예요. 없어요? 외식을 많이 안 해. 그럴 수 있죠. 없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해요. 없으면 없는 거죠. 뭐. 네. 오케이, 다음.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이나 재밌게 본 영화. 일단 알라딘이 채식주의자라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언론이 써줘서 고마워요. 맞아. 네. 알라딘. 알겠습니다. 은주님은 네.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성공은 저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고 세상을 떠났는가. 준비가 돼 있으시네요. 그게 답이. 네.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요. 진짜요? 매일매일. 대단하시네요. 네, 진짜예요. 그럼 믿어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게 제 성공의 지표예요. 매일매일 생각해요. 아무튼 쓰레기가 되지 말자. 쓰레기 되지 말자. 인간 쓰레기가 많잖아요. 인스 되지 말자. 저도. 잡초가 될지라도 그 녹색당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영웅이 되지 않아도 뭐 내 이름 뭐 아무도 알지 못해도 뭐 나의 생명을 밝혀서 뭐 세상을 바꿀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반주를 제가 깔아드렸어야 되는데 기타로. 아무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팟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엔딩을 따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드랍 더 하면은 비트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은주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랍 더 비트